여러분, 요즘 하루가 어떠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고 커튼을 걷고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을 마주하는 순간 별일 없이 하루가 흘러가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그냥 하루였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날이 그날 같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요. 그래서 가끔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하루가 괜히 아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지겹다고 여겨온 그 평범한 날들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아시죠? 그는 평생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산책하고,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루한 사람,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단조로운 삶 속에서 인간은 언제 가장 편안해지는가라는 질문에 아주 깊은 답을 남겼습니다. 그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지겨워하는 이 평범한 날들이 왜 나쁘지 않은지, 아니, 왜 오히려 괜찮은지를 조금은 다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후반에서는 그저 생각만으로 끝나는 철학이 아니라 이런 반복되는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지겨움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잠시만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요? 오늘은 뭐 하지?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시죠? 그런데 막상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내일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병원 가는 날, 장 보는 날, 자식들 오는 날, 그 외에는 그저 하루가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뭔가 하면서 사는데, 이러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는 거 아닐까?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볼까? 모임에 나가볼까? 여행을 가볼까?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피곤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낯선 곳에 가는 것도 불편하고, 뭔가 배우려면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역시 난 안 돼. 나이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조금씩 몰아붙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지겨움, 이 무료함의 정체는 사실 큰 고통이 없다는 신호라고. 지금 당장 아픈 곳이 없고,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고, 누군가와 싸우지도 않고,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도 않는다는 신호라고.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행복하려면 뭔가 해야 한다고,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그래서 별일 없는 하루를 보내면 불안해집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봤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힘든 것이라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무언가가 부족하고, 무언가 때문에 괴롭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아프면 치료해야 하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찾아야 하고, 돈이 없으면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일도 없는 하루는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그 고통들이 잠시 멈춘 순간입니다.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급한 일이 없고,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걱정거리가 크게 없는 순간, 우리는 그걸 지겨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은 그게 가장 괜찮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신가요? 몸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달려가야 하나요? 누군가와 큰 다툼이 있나요? 없다면 그건 지겨운 게 아니라 다행인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지겨움으로 느낄까요? 그건 우리가 행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뭔가 특별한 것,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가야, 취미를 가져야, 사람들을 만나야, 새로운 경험을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행복은 고통이 줄어든 상태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큰 괴로움이 없다면 그게 바로 괜찮은 상태라고. 그날이 그날 같다는 건 큰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큰 변화가 없다는 건 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조금씩 맞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뭔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지금 이 평온함을 그냥 두지 못하고 자꾸 더 나은 뭔가를 찾으려 할까요? 텔레비전을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여행을 떠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활기차게 웃는 모습.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저렇게 해야 행복한 건데, 그래서 뭔가 해봅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면 나가기 귀찮습니다. 옷 입고 화장하고 준비해서 나가는 게 벌써 피곤합니다. 만나서도 별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전엔 재밌었는데 이제는 그냥 시간 가기만 기다려집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아무것도 즐겁지 않을까?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나이 들고 있는 거라고. 행복을 얻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행복해야 한다는 게 하나의 욕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욕망은 채워지기 전까지 괴롭습니다. 나는 행복해야 해. 나는 즐거운 일을 해야 해. 나는 의미 있게 살아야 해. 이런 생각 자체가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그게 없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원하는 상태, 그게 바로 괴로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편합니다. 어디 아픈 데 없고 잠도 잘 잤고 날씨도 괜찮습니다. 이 순간은 사실 좋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평온함이 불안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뭔가 해야 한다는 욕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욕망에서 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얻기 전까지는 괴롭습니다. 설령 얻는다 해도 잠깐 기쁘다가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이게 끝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시나요? 우리는 평생 더 많이, 더 좋게, 더 의미 있게 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괜찮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별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탈입니다. 그리고 무탈이 바로 가장 현실적인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을 단조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건 위험이 없다는 뜻이고, 자극이 없다는 건 고통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큰 병을 앓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큰 사고가 났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그런 순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다시 평범한 날들이 돌아왔을 때 느꼈던 안도감. 이제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구나.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그 안도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단조로움은 바로 그 안도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쫓지 말라고, 대신 불행을 피하라고, 큰 고통이 없는 삶을 유지하라고.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이제 한 걸음만 더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아무 의욕도 없이 살라는 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들을 억지로 거스르지 말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도 많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았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굳이 멀리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큰 목표를 세우는 것도 피곤합니다. 그냥 조용히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것들과 함께 있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걱정합니다. 의욕이 없어진 거 아니야? 우울한 거 아니야? 이러다 더 늙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불안해집니다. 나 혹시 문제 있는 건가? 이러면 안 되는 건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이 줄어드는 건 나쁜 게 아니라고. 오히려 지혜가 생긴 거라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알게 된 거라고. 쇼펜하우어는 평생 단순하고 반복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가장 고통이 적은 삶이라고. 단순하고 규칙적이고 조용한 삶. 이게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삶이라고. 지금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뉴스 보고 산책 나가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매일 비슷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실패한 삶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고통이 적은 삶입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건 위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루하다는 건 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알 나이가 됐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게 편해집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은 다 뭐하고 사는데 나만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내가 괜찮으면 됩니다. 이게 나이 들면서 얻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성숙이라고 불렀습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 쓸데없는 기대를 버리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날이 그날 같다는 건 큰 파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잔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잔잔한 바다가 가장 안전한 바다입니다.
우리는 이제 폭풍우를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큰 파도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조용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 됩니다.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처음에 이 영상을 시작할 때 그날이 그날 같다는 말이 지겨움처럼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날이 그날인 삶은 실패가 아니라 큰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이겁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 행복은 고통이 줄어든 상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단조로운 날들이 사실은 그 행복에 가장 가까운 상태라는 것.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처럼 활기차게 살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조용히 별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잘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철학은 이야기로 끝나면 조금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뭘 하지? 이렇게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저녁부터라도 조금씩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를 평가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 오늘은 뭘 했지? 그러면서 점수를 매기듯 따져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나? 산책은 나갔나? 누구를 만났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나? 그리고 별로 한 게 없으면 오늘도 그냥 흘려보냈네. 또 아무것도 안 했네. 그러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루에 점수를 매겨야 할까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하루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오늘 큰 고통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관점을 조금씩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녁에 하루를 돌아볼 때 오늘 뭘 했지가 아니라 오늘 큰 괴로움이 있었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없었다면 그걸로 오늘은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 일부러 비워두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요즘은 모두가 바쁘게 삽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사람들은 뭔가 하고 있고, 어딜 가고 있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뭔가를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통화를 하고 이것저것 만지작거립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불안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뭐라도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 시간에 우리는 욕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무료합니다. 하지만 그 무료함을 조금씩 견뎌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낮잠에서 깨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는 시간. 저녁에 조용히 앉아서 하루가 어둑해지는 걸 지켜보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이 우리를 쉬게 합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교에서 조금씩 물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비교합니다. 옆집 사람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온다는데 우리 집은 연락도 잘 안 온다. 친구는 여행을 다닌다는데 나는 집에만 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들 건강해 보이는데 나는 이곳저곳 아프다. 그러면서 자꾸 내 삶이 부족해 보입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정말 다 알고 있나요?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가요? 여행을 간다고 행복하고 자식이 자주 온다고 행복한가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진다고. 왜냐하면 비교는 항상 부족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이고 남이 가진 것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에서 물러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신 나는 지금 어떤지, 오늘 내 몸은 괜찮은지, 내 마음은 편한지 그것만 살피는 겁니다. 나는 내 속도로 살고 있다. 이 말을 가끔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남들은 남들 속도가 있고 나는 내 속도가 있습니다. 빠르고 느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괴롭지 않은 속도로 가고 있으면 그게 맞는 속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속도로 살았습니다. 그게 그에게는 가장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씩 천천히 할 수 있을 때 해보는 겁니다. 어떤 날은 하루를 평가하지 않아 보고, 어떤 날은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어떤 날은 남과 비교하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평온하고 가장 성숙한 삶이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조용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잠시 숨 고를 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편안히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